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끼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다이 휴장이면은 전 세계 증시가 오르는 거는 진짜 국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우리가 휴장을 하니까 미국 증시가 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오늘 깔끔하게 공부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은 추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매우 컸지만 결국은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유럽에서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죠.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다, 이러한 이야기에 증시가 잠시 출렁거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파월의 연설이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증시가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파월이 무슨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뭔가 포지션을 바꿨다면 연준에 대한 신뢰가 더 없어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의 스탠스를 봤더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 이렇게 똑같은 뉘앙스로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증시는 출렁출렁거리다가 결국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저 기릿은 이제는 시장이 0.75% 인상, 그러니까 이제 FOMC가 코앞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CPI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벤트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이미 시장은 선반영이라고 하죠.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에도 미국 증시가 오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간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기준 미국 증시 선물은 이렇게 0.7%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른 거, 그 다음에 오늘 오른 걸 합치면 벌써 1% 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대로만 계속 이어나간다면 우리가 화요일날 장이 열렸을 때 기쁘게 그 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쭉쭉 올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캐시우드, 이미 인플레는 끝났다. 항상 강력한 긍정론을 보여주는 캐시우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죠. 이번에도 그러한 스탠스를 취한 발언을 했는데요. 볼커처럼 인플레랑 싸움을 벌이는 파월은 지금 분명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선행 지표로 봤을 때는 이미 물가는 피크아웃 친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로 캐시우드는 곧 인플레가 피크아웃한 지표가 공개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며, 그 말인즉슨 금리 인상을 쭉쭉쭉 하다가 결국은 이러한 흐름이 둔화가 될 것이며 증시는 또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게다가 캐시우드는 진짜 강력하게 말했는데요. 3개월 내에 연준의 스탠스가 변할 것이라며, 그러니까 12월 크리스마스 전이죠. 그때가 되면 연준은 긴축을 그만둘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과연 캐시우드 말이 진짜 맞을까요? 캐시우드의 말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맞을지, 그리고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포스코, 내일부터 고로를 재가동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곧 내용이겠죠. 자, 포스코는 흰남노로 인해서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의 고로를 내일부터 부분적 재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만 시작하는 거라서 아이 뭐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빠르게 정상화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24시간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석 기간에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포스코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포스코 고로는 73년에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멈춘 거라고 하며, 만약에 이번에 5일 이상 고로가 멈춘다면은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이 고로는 멈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서 걱정거리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꼭꼭꼭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 급증, 이런 식의 흐름이 이제 계속 슬슬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본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를 완화한 데 이어서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까지 허용하자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 숫자가 너무 적어서 몇백 퍼센트가 나오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시작이 반 그리고 출발이 반이겠죠. 의미는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토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일주일 동안 무려 413%나 늘었다고 하니까 곧 보복 여행, 아니죠, 곧 보복 해외여행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SNS는 이제 비행기 날개샷이 또 유행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리오프닝 관련주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질문 날릴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그럼 리오프닝 주에서 화장품은 어떤가? 나 화장품 좀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나온 뷰를 딱 보자면은 다만 화장품은 조금 힘든 시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면 화장품 ETF인데 벌써 어느덧 5년 내내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있겠죠. ETF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개별 종목은 더 끔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주요 화장품 업체 영업이익은 코로나가 있던 20년 대비 20% 역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진짜 끔찍하죠.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화장품 시장은 중국 현지, 면세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지속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회복을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 내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화장품 업계는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 특히 북미라고 볼 수 있겠죠. 북미랑 유럽 쪽으로 열심히 개척을 하고 있지만 물론 언젠가는 당연히 성과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K-팝 그리고 K-드라마 이런 것들에 힘입어 화장품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성과를 보이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네요. 12호 태풍 무이파가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무이파라는 태풍이 오고 있는데요. 물론 한반도까지 올지는 아직까지 미정이지만 일단 내일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다면 일요일부터는 남부지방까지 넘어올 것으로 보이며, 혹시나 한국 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연휴를 즐기시는 기분들은 이제 기상 예보를 잘 보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태풍 피해가 꼭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키리분들, 지금 이제 추석에서 어디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손에는 아마도 선물이 들려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추석에 인기가 높은 선물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키리분들이 전부 다 정답은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현금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설문에 따르면 추석 선물 1위는 당연히 현금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은 건기식, 3등은 과일, 4등은 고기 세트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 길에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야, 과일 세트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에 한번 해봤는데,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금이 무려 91%, 건기식이 1%, 과일 세트가 1%, 생필품이 1%, 그 다음에 고기 세트가 6%로 사실상 현금이 압도적이고, 그리고 플러스 고기 이 두 개가 전부 다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직까지 선물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현금이 최고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가격이 시끄러워. 자, 강달러 영향으로 아이폰 가격이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장 중 하나겠죠. 중국. 여기서는 가격 동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큰 시장을 집중적으로 노리기 위해서 가격 동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보다 한국 아이폰이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을 살 때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손해라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아마도 기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진짜 메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폰을 살 때 이미 몇 프로, 그리고 많게는 몇십 프로 비싸게 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 정책도 한국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이폰을 사신다면 조금은 안타까운 그리고 아쉬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사려면 미국에서는 1099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가세 별도로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바꾸자면 152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살 때 이 정도 가격에서 사야겠죠. 하지만 한국 판매가는 175만원. 다만 이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이라서 이 부가세를 빼고 나면은 159만원이란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봤다시피 뭐야, 152만원이랑 159만원, 7만원이나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딱 봤을 때 안 그래도 환율 때문에 비싼데 왜 우리나라가 7만원 정도 비쌀까? 이게 그 유명한 그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안 주는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다음입니다. 북한 핵 없이 못 살아, 당신 없이 못 살아. 북한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에 공개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사 협상 동참 요구를 거듭 거부했다고 한데요. 사실 저끼리 또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만약에 북한 사람 그 다음에 김정은이라고 해도 우크라이나를 봤을 때 이거를 포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힘이 없으면 그냥 털리고 전 세계가 도와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정은은 조금 더 독이 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백날 첫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봐라, 우리가 포기하나. 야, 진짜 확실한 어조로 말했다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돌아와도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너무나 다르고 이제는 틀린 것 같은 통일, 과연 통일이라는 건 가능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다음입니다. 체납자 관련 소식을 보도록 할게요. 2억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 자,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조금은 씁쓸하긴 합니다. 남들은 현금 2억을 모기도 정말 힘든데 체납자는 어떻게 2억이나 체납을 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올해 들어서 1조 원이나 늘어 총 5조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체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을 보자면 우리나라에 8,298명 있다고 하고, 1인당 평균 체납 금액은 6억 5천만 원이며 10억 넘게 체납한 사람도 88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생각으로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억울하게 체납한 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체납을 했다면은 이거는 관련 법 같은 걸 만들어서 바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말했었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고액 체납자를 그대로 냅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은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자, 요즘 미국에서는 단일 ETF가 대세라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두 달 만에 싱글스탁 ETF 22종이 상장되었다고 하는데 싱글스탁이 뭔가 봤더니 주식 한 개를 추종하는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면은 야 근데 그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바로 포인트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테슬라를 사면은 물론 그것도 변동이 크지만 좀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레버리지를 사고 그 반대로 우리가 이제 테슬라 하락을 맞추려면은 공매도를 치거나 그런 방식을 써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하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싱글스탁 ETF가 나오면은 테슬라 인버스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출시가 가능해지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이런 상품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인버스, 카카오 레버리지 이러한 비슷한 상품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불나방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가 있는데 만약에 인버스에 투자했다면은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는 거 아마도 삼성전자 인버스가 나오면 거기에 투자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싱글스탁 ETF가 미국에서도 인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추석 이제 송편 맛있게 드시고요. 아직까지 3일 넘게 남았으니까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저기리씨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대하셨습니다. 빠이요.